너 카스맛 알아? 너 테라맛 알아? 당연히 알지. 한번 해봐. 근데 많이 틀려요. 저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맛과 향과 차별점을 아는 순간 또 하나 또 맥주가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맥주를 봤을 때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라거라고 써있는 게 있고 에일이라고 써있는 게 있죠. 라거는 라거론이라고 해서 저온 상태에서 좀 발효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온 상태에서 발효를 시키다 보니까 얘는 좀 더 시원하게 마시는 거고요. 에일은 옛날부터 있었던 오래된 방식이다 보니까 보통 상온에서 발효를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에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즐기는데, 특징은 뭐냐면 에일 쪽이 좀 더 과실향이 많이 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원래 그 자체도 과실향이 좀 더 많이 나는데 여기에 또 다양한 시트러스 계열의 원재료를 넣어서 더욱더 과실향이라든지 또 상큼한 맛이 나오게 합니다. 호가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과실향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에일이라고 써있는 거를 드시면 좋고요. 나는 그냥 시원하게 짜릿하게 마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라거를 드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게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감상하듯 우리가 뭔가를 음미하듯, 그리고 그 안에서 스토리를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수입 맥주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된 양조장이라든지 수도원에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유래라든지 그리고 그 지역, 그리고 그 나라, 이런 역사를 같이 보면 굉장히 또 맛과 멋을 즐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맛으로 음미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드시는 컵, 머그컵이나 또는 일반적인 뭐 소맥잔 용 맥주잔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요, 첫 번째로 전용잔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용잔 자체가 그 맥주 회사에서 가장 맛있게 느끼게끔 그렇게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용잔 쓰시면 좋고, 조금 더 맛과 좀 더 구체적으로 즐기고 싶다 하시는 때는요, 와인잔으로 즐기셔도 좋습니다. 와인잔은 이것 자체가 워낙 색깔, 향, 그리고 맛을 잘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와인잔에 한 3분의 한 1, 2나 4분의 1 정도 따라 드신 다음에 흔들어서 색을 보시고 그리고 향을 맡고 맛을 보시고 거기서 느껴지는 맛을 천천히 한번 감상해 보세요. 이렇게 즐기시면요, 카스, 켈리, 그리고 테라 이런 국산 맥주들도 맛이 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닌데 이걸 통해서 맛을 한번 음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냐면은, 이왕이면요, 국산 맥주, 켈리, 테라, 카스, 클라우드 이걸 4개를 딱 놓고요, 라벨을 가리고 내가 정말로 카스 맛을 아나, 내가 정말로 켈리 맛을 아나, 내가 정말로 테라 맛을 아나, 블라인드 테이스트 한번 해보세요. 각각의 맛이 오묘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내 취향을 이렇게 찾아가시고 그걸 통해서 게임도 할 수 있어요. 너 카스 맛 알아? 너 테라 맛 알아? 당연히 알지. 한번 해봐. 근데 많이 틀려요. 저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맛과 향과 차별점을 아는 순간 또 하나 또 맥주가 재밌어집니다. 또 제가 아는 맥주의 역사 알고 드시면 또 느낌 있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맥주를 생각한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맥주들이 이제 생맥주가 있죠. 또 캔맥주가 있고 또 병맥주가 있습니다. 최근에 페트병 맥주도 있는데 각각 물어보죠. 너는 캔맥주 좋아해? 생맥주 좋아해? 병맥주 좋아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 안에 어폐가 있습니다. 뭐냐? 셋 다 똑같은 맥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맥주 하면은 효모가 살아있다, 살균 처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맥주는 대부분 다 살균 처리를 해요. 정말 양조장에서 내가 직접 받아오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살균 처리하든지 아니면은 마이크로 필터로 다 효모를 걸려냅니다. 자, 그럼 도대체 효모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생도 아닌 이 생맥주를 우리는 왜 생맥주라고 부르게 된 것일까요? 자, 생맥주를요, 영어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드래프트 비어라고 그러죠. 드래프트 비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드래프트 비어 잘 보면요, 뜻을 알 수 있어요. 드래프트란 뜻은요, 실제로 탱이 아닙니다. 로우가 아니에요. 자, 바로 뭐냐? 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통에서 구멍을 뚫어서 여기서 콸콸콸콸콸 쏟아지는 이 맥주가 생맥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생맥주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원래는 통맥주라든지 나무통맥주 또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근데 이거를 일본 측에서 생맥주란 이름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한 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생맥주라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생맥주는 진짜 생맥주가 아니더라도 다 생맥주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전에는 오크통이나 나무통을 사용해서 맥주를 마셨지만 지금은 또 그 케그라는 걸 사용해서 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맥주가 생맥주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진짜 생은 아니지만 생과 같은 느낌으로 또 마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맥주, 병맥주, 캔맥주 셋 다 똑같은데 그럼 우리가 또 맛은 왜 다르게 느껴졌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온도입니다. 온도. 생맥주는요, 가장 시원한 온도를 조정을 해서 그 온도에서 나오게끔 해주는 것이죠.
맥주, 생맥주 서버를 통해서 이 얇은 관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때 이 얇은 관에 있을 때 주변에서 차가운 냉기를 불어넣어서 굉장히 시원하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잔도 또 시원하게 나오기도 하죠. 또 하나 시원하게 나오는데 입구도 커요. 입구도 크니까 이 시원한 생맥주를 벌컥 꿀떡 먹을 수 있으니까 더욱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병맥주는 뭐겠어요? 자, 병맥주는요, 기본적으로 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 유리가 열 전도율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병맥주는 좀 더 시원하지 않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랫동안 냉장고에 넣어놨던 병맥주는 괜찮지 않냐? 괜찮죠. 근데 여러분은 병맥주를 드실 때 어떻게 드십니까? 조그만 유리잔에 넣어서 드시죠. 그때 그 유리잔이 시원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때 그 시원하지 않은 유리잔에 드실 때 온도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온도가 달라지고 열 전도율도 병맥주가 좋지 않다 보니까 병맥주는 좀 비교적 덜 시원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캔맥주는 뭘까요? 캔맥주의 특징은요, 기본적으로 어디 따라서 잘 안 마신다는 거예요. 따서 바로 마신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다른 잔에 넣은 경우에는 탄산이 날아가요, 조금. 근데 이 열자마자 바로 내 입안에 넣다 보니까 이거는 날아갈 때도 내 입속에서 탄산이 있는 상태에 날아갑니다. 즉, 생맥주나 병맥주나 특히 병맥주에 비해서는 탄산감이 좀 더 있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게다가 캔맥주는요, 이 알루미늄이 정말 열 전도율이 좋아서 만지는 순간 시원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만질 때도 시원하고 입에 달 때도 시원하고 들어갈 때도 시원하고 탄산까지 더욱 짜릿하니까 굉장히 청량감 있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는 않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 본질은 같은데 온도와 그리고 어떻게 마시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잔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더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겠지만요.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양조 흔적은 실은 맥주예요. 그러니까 곡주죠. 어떻게 보면 당시에 맥주라는 걸 표현보다는 곡주인데 이게 14,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유적지가 발견이 됩니다. 그때 거기에 이제 호미리아 밀 갖고 뭔가 술을 빚었던 흔적이 보였어요. 재밌는 것이 이 양조 흔적은요, 아직 농업도 시작되기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인간은 농사보다 더 급했던 게 뭐냐? 바로 맥주였다, 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급했을까요? 바로 이런 맥주든 전 세계에 있는 와인이든 모든 술은 다 종교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술을 마시면 뭔가 환각을 보기도 하고요. 자신감도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접신한다, 신을 만난다 라는 그런 것들과 이어졌던 거죠. 즉 종교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술이 더 먼저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이 사이에 있어서 간척 농업을 굉장히 많이 했던 곳이에요. 프로를 만들어다가 진행했는데 여기서 보리나 밀이 많이 나왔죠. 근데 재밌는 게 지금은 보리를 가지고 싹을 틔워서 말린 다음에 이 아이를 끓여서 이렇게 만드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만들었냐? 빵으로 만들었습니다. 빵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 풀어지면서 빵 주스와 같은 빵즙 또는 보리즙 같은 형태가 되면서 알코올로 발효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뭐 같은 오리엔트 문화 중에 하나인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맥주를 만드는 맥주 양주장과 늘 붙어있는 집이 있었어요. 바로 빵집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빵 만드는 것과 맥주를 만든다는 것은 똑같은 행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맥주를 가지고 리퀴드 브레드, 액체빵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재밌는 것이 이 액체빵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동유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 호밀빵 갖고 맥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히트를 치죠. 러시아에서는 20세기에 금주법이 발령이 되면서 더 이상 호밀빵으로 맥주를 만들기 어려워져서 여기서 알코올이 빠지게 돼요.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크바스로 하는데 이것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어떤 형태로 들어오냐? 여러분 잘 아시는 보리탄산 음료로 들어옵니다. 맥콜, 보리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씩 드실 수 있는 맥콜이나 보리탄 같은 보리탄산 음료는요, 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만든 빵으로 만든 맥주가 남겨놓은 유산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은 최초의 식품위생법이라는 맥주 순수령을 발표했다고 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논란도 있긴 한데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맥주는 보리 그리고 물 호불호 만들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정한 거예요. 다른 거 못 넣게. 근데 이게 왜 식품위생이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예전에는 맥주에 별의별 거 다 넣을 수 있었어요. 약초를 넣을 수도 있었고요. 흔히 말하면 사람 피를 넣을 수도 있고요. 뭔가 주술적인 건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딱 정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재밌는 게 보리매가 호불호 만들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독일 맥주 보시면 밀맥주 있잖아요. 그 밀맥주는 어떻게 된 걸까요? 뭐냐면 이게 굉장히 공평한 법이 아니었어요. 평등한 법이 아니었어요. 뭐냐? 당시에 밀이나 호밀 값이 너무 오르니까
실질적으로 호밀이나 밀을 술에 못 빚게 하고 가장 저렴한 보리로 술을 빚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귀족들은 밀로 된 빵 먹고요. 가장 하얘니까. 그리고 평민들은 또는 이제 뭐 중산층들은 호밀로 된 빵을 먹고요. 정말로 가장 가난한 층이 보리빵을 먹었어요. 근데 자꾸만 밀이나 호밀 가격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제어하고자 보리로만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맥주, 지금 독일에 있잖아요. 이건 뭐냐? 이 바이에른 공국이 맥주 순수령을 내놨을 때에 보리로 맥주를 보리로만 만들라고 한 것은 오직 서민이나 일반 평민에게만 적용됐던 내용이었어요. 귀족들은 밀로도 맥주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밀로 된 맥주를 만들 수도 있었고 마실 수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굉장히 차별화된 법으로서 귀족층들에 대한 특권이 남아있던 그런 또 역사가 있는 것이 독일의 맥주 순수령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제 맥주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이태원이나 성수동이라는 히트를 쳤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런 곳들에서 수제 맥주가 덜 팔리게 되면서 이 다 어디로 갔느냐?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편의점으로 가다 보니까 다 획일화가 되는 거예요. 사이즈도 그리고 맛도 가격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수제 맥주스러운 거를 못 만드니 절치부심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든 것이 저는 이러한 콜라보 맥주라고 봅니다. 이것이 오래 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실은 전문가들이나 그 맥주를 만드신 분들도 다 똑같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너무 뻔하다, 몇 번 마셨더니 뭐 특별히 궁금해지지 않는다 라고 느끼신 분들이 그 다음 맥주를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콜라보한 맥주들로 인해서 더 이상 나는 맥주에 관심이 없었어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금 맥주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좋고 차별화된 맥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이름이나 단순히 콜라보한 그런 맥주가 아니란 것이죠. 보다 가치 있고 보다 맛의 차별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보다 인공적이지 않는 그리고 자연의 맛을 간직한 이런 맥주들이 많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맥주 산업에 더욱더 큰 도움이 되고 또 맥주 문화도 더욱더 풍성해지고 융성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